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터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기아는 성적이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 원정 12연전의 시작이었는데요. 기아가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비록 한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기아는 5경기에서 2승 3패, 조금은 아쉬운 시작을 보였습니다. 네. 롯데에게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산뜻하게 일주일을 시작했지만 NC에게 2연패를 연달아 당하면서 아쉬움 속에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성적을 더해 50승 3무 50패 승률 5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순위는 리그 6위로 지난주 대비 2계단 하락했습니다. 예. 기아에도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했던 김도영 선수가 다시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네,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네. 기아 김도영이 부상에서 복귀한 지 3일 만에 다시 허벅지를 부여잡았습니다. 김도영은 지난 7일 롯데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에서 5회 수비 도중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꼈고 박민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기아 구단은 김도영의 왼쪽 허벅지 근육이 뭉침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태를 지켜본 후 병원 검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튿날인 8일 기아는 김도영의 왼쪽 허벅지 근육이 손상됐고 현재 부종으로 인해 정확한 검진이 불가능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이후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김도영 올해만 벌써 3번째 허벅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문제는 왼쪽 허벅지가 첫 번째 부상을 이미 당했었던 부위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부위는 좀 다르지만 왼쪽 허벅지라는 큰 범주 안에서 같은 부위인 것인데요. 기아 구단은 김도영의 복귀로 전력이 좀 완전체를 이루는 듯 했으나 그가 다시 이탈하면서 이제 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아는 젊은 김도영의 미래를 위해 올 정규 시즌을 다소 좀 이르게 마감시킬 예정입니다. 2, 3주 후에 김도영이 좀 곧바로 돌아오더라도 뛸 경기가 많지 않은 만큼 선수를 무리시키지는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기아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다면 김도영의 시즌 아웃 여부를 다시 구단이 좀 원점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도영 선수가 없는 3루 기아 어떻게 메울 예정입니까? 예, 올 시즌 기아는 사실상 김도영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예. 기아가 105경기를 치르는 동안 김도영은 30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은 경기에서 기아는 패트릭 위즈덤, 변우혁, 김규성, 박민까지 좀 다른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3루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석에서도 나성범, 김선민 같은 선수들이 좀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김도영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KBO 리그 MVP를 차지한 김도영의 공백, 사실 한 선수의 활약으로는 메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선수들이 좀 똘똘 뭉쳐서 남은 시즌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기아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최근에 부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기아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후반기에 부진이 좀 길어지면서 외국인 타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위즈덤이 또 득점권에서 중심 타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 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메이저리그의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계약을 맺었던 메이저리그 47홈런 경력의 바비 달백이라는 타자가 있는데 예. 이 타자에게 KBO 리그에서 오퍼가 있었다라고 선수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BO에서 외국인 타자 교체를 생각할 만한 구단 사실 기아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기아에게 달백이 기아에게 좀 제안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즈덤도 다시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에서 홈런과 2루타 포함 멀티히트를 때려냈고요. 예. 7일 롯데와 경기에서도 홈런포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위즈덤을 또 바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무작정 또 능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새 얼굴이 KBO 리그에 오면 리그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거니와 그렇겠죠. 네, 무조건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즈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기아가 외국인 타자를 교체한다면 남은 기간은 단 5일입니다. 8월 15일 이전까지 계약한 선수만 포스트 시즌에서 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팬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2군에 내려갔던 기아의 필승조 조상우 선수가 다시 1군에 복귀를 했군요. 네, 기아가 10일 투수 유지성을 2군으로 보내고 조상우를 콜업했습니다.
조성우는 지난달 31일 2군으로 부진으로 인해 내려갔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은 조상우가 현재 9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휴식을 주고 10일 이후에는 1군에 올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꼭 10일이 지난 10일에 1군에 올렸는데요. 예. 당장 조상훈 이전처럼 7회에서 8회 정도의 마운드에 오르기보다는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나은 성적을 보인다면 다시 필승조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조상우 올 시즌을 앞두고 기아가 지금 키움에 현금 10억 원 그리고 2026년 신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야심차게 좀 영입한 자원입니다. 예. 그리고 기아가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펜에서 조상우의 역할도 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상우가 기대만큼의 성적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잘해주면 좋겠군요. 네. 지난 5월에 어린이날에 기아가 인기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과 콜라보를 해서 정말 뜨거운 인기몰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콜라보를 기획했군요. 네, 지난 어린이날 기아가 티니핑과 콜라보를 해서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훔친 것 매우 유명한데요. 네. 당시 기아의 챔피언스필드 일대는 유니폼을 사기 위한 팬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던 바 있습니다. 기아가 다시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쿠로미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센틱 유니폼을 포함해 레플리카 유니폼 2종 그리고 굿즈 16종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예. 이 상품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기아의 온라인 팀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부분 선수의 유니폼이 모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기아가 유니폼으로 흥행 대박을 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기아 일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정 12연전 지나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에도 원정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먼저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만난 뒤 서울로 이동해 두산 베어스와 일정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주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만큼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성적이 좀 중요할 전망입니다. 첫 상대 삼성은 승률 0.481로 기아와 2경기 차 떨어진 8위입니다. 그리고 두산은 승률 0.437 리그 9위입니다. 기아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3승 7패 그리고 8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좀 기분 좋게 광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광주 FC 휴식기 마치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주 한 경기 치렀는데요. 10일 포항 원정을 떠난 광주는 포항 스틸러스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아쉬운 성적 기록했습니다. 예. 최근 이란의 에스테그랄과 계약하면서 지금 태업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에이스 아사니를 배제한 채 경기에 나선 광주는 포항과 좀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48분 결정적인 득점을 헌납하면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광주는 8승 8무 9패 승점 32점을 기록하고 순위는 지난주 대비 한 계단 하락한 7위가 됐습니다. 예. 광주 FC가 원래 있던 용병 가브레를 대신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네, 광주가 지난 6일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프리운슨을 영입했습니다. 프리운스는 아이슬란드 출신으로는 최초로 K리그에 입단한 선수가 됐는데요. 스코틀랜드의 명문구단 셀틱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까지 각국의 리그를 경험하면서 좀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 프리운스는 키 196에 몸무게 85kg 좀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으로 인해서 공중볼 경합을 비롯해 헤더에도 좀 일가견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갖춰서 K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합류로 광주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구축해서 기존 자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 FC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광주 FC 이번 주에도 한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상대는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예. 오는 17일 광주는 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를 치릅니다. 이번 상대 대전은 11승 9무 5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있는 상대입니다. 최근 3경기 맞대결에서는 3무로 양팀이 좀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광주가 포항전 패배에 충격을 싣고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파이널 A권인 6위로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야구 전국 대회 열리는 건 참 오랜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6일부터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 규모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KBO 총재배 유소년 전국 야구 대회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예. 이 대회는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성적을 거둔 26개 팀을 비롯해 각 시도협회 추천을 받은 6개 팀 더해서 총 32개 팀이 참가해서 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대성초, 화정초, 그리고 송정동초까지 많은 학교들이 출전을 하고요. 예. 전남에서도 순천 남산초가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서 6일과 7일에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출신이죠. 나지완 그리고 장성호 해설위원이 경기장을 찾아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야구 레슨을 해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오는 16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예. 우승컵이 어느 학교에게 돌아갈지 관심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국 최대의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 봉황기 고교 야구 대회도 개막을 했습니다. 네, 미래 프로야구 스타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는 제53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예. 총 103개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송성고, 진흥고, 광주일고, 광주 BC가 그리고 전남에서도 광남고 BC, 순천 효천고 BC, 화순고까지 총 7개 팀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팀이 많네요. 네. 예. 이 중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역시 과거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맺었던 광주일고 김성준의 활약인데요. 예. 이외에도 오는 9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권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남고 BC의 장재율, 김현수, 최상훈 트리오의 성적도 관심입니다. 예. 이 대회가 이제 프로야구 드래프트 직전 열리기 때문에 지명을 노리는 선수들이 모두 이를 갈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구단 스카우터들도 총 출동을 하는데 미래 프로야구 스타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문흥중학교 배구부가 최근에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최근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서 문흥중학교가 3위에 올랐습니다. 문흥중은 지난 6일 경남 통영에서 열렸던 대회 남중부 4강에서 진주 동명중의 세트스코어 0대2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문흥중은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속에서 이런 성적을 거둬서 더 뜻깊은데요. 예. 예선부터 지난 5월 소년체전 우승팀인 서울 문일중을 비롯한 강호들을 좀 상대로 3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경북 금호중에 승리를 했지만 4강에서 동명중에 가로막힌 것인데요. 문흥중 사실 배구부 인원이 11명으로 선수층이 깊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3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더 선수층이 얇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뜻깊은 성적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